코미디입니다. 코미디. 1편에서는 코미디 좋았거든요. 이 장대주가 막 능구렁이처럼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개그들, 코미디, 그리고 또 친숙함, 이런 것들이 참 좋았는데, 1편에서 뭐를 하냐면은, 좋아요, 구독, 9월 27일, 오늘 시간이 지나서 내일이 돼버렸는데, 오늘 7화 전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총 7화거든요. 저는 4편까지 보고요. 5편 중간에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원작은 넷플릭스로 공개된 경성 크리처가 있고요. 시즌 1이 있죠. 시즌 1으로부터 78년 후인 2024년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반부를 넘어갔기 때문에 중반부 리뷰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줄거리는요.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바로 보고 바로 리뷰를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1화 줄거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모르니까. 의뢰를 받고 불편한 일을 대신해주는 사설탐정 부강상사가 있습니다. 부강상사라는 회사가 있어. 이 부강상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재, 박서준이라고 부를게요. 자, 어떤 일을 맡았냐면은 모텔에서 바람피는 현장을 포착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텔 객실을 헷갈려서 608호로 들어가 버렸어요. 원래 809호로 가야 되는데 608호로 잘못 들어간 거야.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누군가가 사망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더 있었어. 바로 그 사람이 윤채옥이었습니다. 윤채옥은 한소희 씨죠. 한소희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한소희와 이제 박서준이 난투가 펼쳐지고 박서준은 얻어 터지죠. 그리고 한소희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거기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사망자는 실종자 오기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한소희 씨가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였죠. 박서준이 살인 용의자로 지목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거기 안에는 박서준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경찰관 한 명한테 억울하면은 같이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한소희 씨죠. 한소희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야. 범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박서준은 한소희를 찾아 나서고 한소희는 CCTV를 돌려보다가 박서준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됩니다. 내가 알던 장대주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장대주 누구시죠? 이렇게 된 거지. 자, 한편 전승제약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크리처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승제약 회사에서는 이 이무생 씨가 관리를 하고 있는 듯 보여져요. 이게 1화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1화 내용이 뭐였냐. 어떤 살인사건이 펼쳐지고 그 살인사건 안에 박서준이 개입이 됐고 한소희 씨가 거기에 또 있었고 그래서 한소희와 박서준이 만난다. 그리고 크리처 실험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게 1화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5화까지 본 결론은 이 줄거리는 전승제약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크리처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동족인 박서준과 한소희를 죽이려 들고 박서준과 한소희는 이 전승제약을 부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승제약을 때려 부수는 이야기가 경성 크리처 2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작품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감독은요. 정동윤, 조영민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았습니다. 정동윤 감독이 원래 이제 경성 크리처 시즌 1을 맡았던 메인 연출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피고인 하셨고요. 스토브리그,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연출하셨던 분이고요. 새로 합류하신 조영민 감독님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사랑의 이해를 감독하셨던 연출자입니다. 원래는 정동윤, 노영석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가 이번에 노영석 감독이 빠지면서 조영민 감독이 합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출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가는 강은경 작가가 맡았고요. 고스트, 호텔리어, 유리구두, 제빵왕 김탁구, 국가에서 낭망닥터 김사부 시리즈를 썼던 아주 한국의 굵직굵직한 드라마들을 썼던 강은경 작가가 이번에도 맡았습니다. 시즌 1도 그렇게 쓰셨고요. 시즌2도 이번에 강은경 작가가 쓰신 거예요. 자, 러닝타임은 지금 1화가 47분, 2화가 49분,
43분, 46분, 4화까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인트로 엔딩 이제 6분씩 빠져가지고 40분, 42분, 37분, 40분 뭐 이래서 평균 40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짧아요. 40분씩. 40분씩 7편. 경성 크리처 2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완결편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예측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도 경성 크리처는 4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크리처 액션물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매 화마다 액션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액션이 나와요. 그리고 근접전 위주의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마녀 같은 느낌도 들어요. 박훈정 감독님 도와주셨나 싶을 정도로 비슷한 액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크리처도 합세를 하겠지만 일단 아직까지 제가 전반부, 중반부까지 보고 있으니까 전반부, 중반부에는 한소희 씨와 박서준 씨의 액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처 액션문을 보여주고 있고, 자, 두 번째,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편인데 왜 경성일까? 왜 경성 크리처일까? 그리고 경성 크리처 씨가 시즌 1에서도 그런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 경성 크리처 2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 그러니까 정리하지 못한 역사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살아남은 가토라는 그 이제 만원의 근원 최영준 씨가 있잖아요. 그분이 전승제약을 세웁니다. 이제 제가 5화를 보면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건데 원래 있던 병원, 옹성병원이었나요? 이 옹성병원을 허물고 거기에 전승제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전승제약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돼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죠. 그 회사를 아들이 물려받고 그리고 그 아들의 뭐 아들인지 손주인지 뭐 모르겠는데 이모생 씨와 배현성 씨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제 크리스처 씨름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여기를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아마도 있겠죠. 그래서 일제 잔재를 결국에는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바로 경성 크리처 2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요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그냥 크리처가 아직까지도 컨트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소희 씨와 박서준 씨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이무생 씨와 요 두 사람, 이게 총 4명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3마리의 컨트롤 할 수 없는 괴물들이 있습니다. 왜 괴물들로 이 사람들을 설정을 했냐,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야기의 핵심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여기다 투여를 한 건지 아니면 계승받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투여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왜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왜 저 새 괴물들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차별점이 아마도 이 이야기의 핵심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로맨스죠. 로맨스. 장대주와 윤채옥의 못다 이룬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찾은 인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게 가장 재밌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5화까지 보는 내내 이게 가장 좋았어. 한소희 씨의 눈빛 연기가 그간의 세월을 다 알려준 듯한 그런 눈물이 핑 도는 연기를 보여줬거든요. 특히 1화에서 보여줬는데, 사실 1화만 말씀을 드리면 1화는 이게 경성 크리처 2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한소희 씨의 눈빛 연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재밌어졌거든요. 경성 크리처 1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한소희 씨가 나오면서부터 뭔가 재밌어졌다고. 똑같이 경성 크리처 2에서도 한소희 씨의 눈빛 연기로 사로잡고 있고 그 로맨스 연기가 보통이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가가 고스트, 호텔리어, 유리구두, 제빵왕 김탁구 이거 하시던 분이야. 로맨스 하시던 분이야. 그러니까 로맨스 잘 쓰겠지. 보통이 아니었어. 정말 좋았습니다. 그 로맨스 부분은. 자, 닮은 영화는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생수와 많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세계관이나 뭐 이렇게 크리처 나오는 부분들은 기생수와 많이 비슷한데, 사실 과거와 연결을 짓는다든지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 기생수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세계관이나 뭐 크리처의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부분들은 기생수와 많이 닮아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이 다른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저는요 어떻게 봤냐면요 전 시즌보다 개인적으로는 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5화까지 봤는데 이게 전 시즌은 정말 재밌게 보고 재밌게 봤거든. 근데 경성 크리처 2는 좀 그보다 못 미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2024년으로 오면서 변화된 부분들이 재미를 좌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변화가 되면서 어떤 부분은 나아진 점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별로였던 지점이 있고 뭔가 그렇게 변해버렸어.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현대물로 오면서 뭔가 왜 이렇게 경이로운 소문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액션도 그렇고 뭔가 배경도 그렇고 뭐 경이로운 소문이 자꾸 생각이 나. 전혀 다르거든요. 내용이 때깔이라 그럴까요? 미장센이라 그럴까? 그게 경이로운 소문과 많이 닮아 있어서 조금 이거 아닌데 싶은 느낌이 듭니다. 현대로 오면서 자 먼저 더 나아진 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더 나아진 점은 역시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강력해진 부분이 로맨스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이 과거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간질간질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라는 풍파를 겪으면서 더 강력해져 버렸어요. 서사도 생겨버리고 그리움도 있을 거고 뭔가 뭐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니까 더 아련해졌다 할까?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면이었어.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소희 씨와 이 박서준 씨가 이 포옹하는 장면만으로 굉장히 로맨스가 강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소희 씨는 이 박서준을 보면서 피식 웃고 이 박서준이 이 스포일러 있습니다. 기억에 돌아오면서 이 한소희 씨를 이제 얼핏 알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맞춰가면 조금씩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사랑을 뿜어내잖아. 그때마다 막 그 간질간질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맨스는 진짜 기깔 난다. 이게 오히려 액션 드라마가 아니라 로맨스 드라마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로맨스가 강력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아. 그리고 액션도 있죠. 예. 액션이 아무래도 과거에서는 이게 인간으로서의 액션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허접한 면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액션들을 다 착용을 했잖아. 착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액션이 조금 더 많아지고 양으로 많아졌다는 거고 질은 뭐 더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 일단 근접전이 마녀 같은 부분들도 있었고 아크로바틱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경이로운 소문이 생각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어쨌든 양으로서는 무조건 늘었어. 나아졌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좋았던 것보다도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저는 좀 재미없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1편에서는 코미디 좋았거든요. 이 장대주가 막 능구렁이처럼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개그들, 코미디, 그리고 또 친숙함, 이런 것들이 참 좋았는데, 1편에서 뭐를 하냐면은, 자기 형하고, 참 이걸 하고 있어요. 과거에서는 코미디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신선했는데, 이 현대에 오면서 보였던 이 코미디는 오히려 퇴행했어. 개그가 좀 촌스러워졌달까? 같은 작가가 썼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물론 점점 진지해져서 코미디가 줄어들긴 합니다. 다행이긴 한데 특히 1화에서 나오는 그 코미디 부분들은 조금 갸우뚱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한숨이 나오기도 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즌 1에서 인물들이 잠깐 인서트로 등장하고 그리고 과거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미래에서는 그 인물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박서준 씨가 환생을 해서 뭐 현대로 오고 또 이제 장희수도 이제
또 환생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과거의 인물들, 과거의 캐릭터들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과거에서만 머물고 그 과거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는 사연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드디어 5화에서 나오는데 미래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웠어. 아, 과거에서 현대로 넘어온 인물들이 몇 없구나. 장대주 그리고 윤채옥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그거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인물이 좀 적어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팬 서비스 차원에서 좀 아쉽더라고. 두 주인공 외에는 대부분 탈락했다. 시즌 1은 한소의 얼굴이 시작이고 전개고 결말이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설정인 것 같아요. 일단 시즌 1에서 저는 재미있었던 부분이 설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서준이 이제 부자고 뭐 골동품 가게를 운영을 하고 전당포를 운영했죠. 전당포를 운영을 하고 시대가 배경이 또 경성이고 장대주를 또 좋아하는 인물들 팀원들이 있었고 그 팀원들과 함께 같이 반응하는 시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미스테리물이었잖아요. 장르적으로 미스테리물에 좀 더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 옹성병원인가 거기서 벌어졌던 그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그런 재미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시즌2로 오면서 미스테리가 밝혀졌단 말이야. 어느 정도 밝혀졌고 그런 설정들이 싹 다 없어져 버리니까 좀 정반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전당포로 이용이 됐던 그 건물이 이번에는 탐정사무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 재미가 과거에서는 분명 있었지만 현대에 오면서 조금 많이 사그러들었다. 팀원도 없고 설정도 뭐 평범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코미디도 좀 약해지고 그리고 부자도 아니고 이제 좀 거지 쪽으로 좀 빚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반대로 좀 펼쳐지다 보니까 설정이 많이 사라지면서 갖고 있던 개성이 많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재미가 떨어지네. 이게 경성 크리처여서 재밌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구나. 확실히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확실히 더 알게 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장르죠, 장르. 미스터리가 아무래도 있었기 때문에 서스펜스가 생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서스펜스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아직까지 그 제약회사에서 크리처를 뭐 만들고 있고 뭐 아무리 이지랄을 떨어도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거 부실 거잖아. 이렇게 결말이 딱 지어져 버리니까 긴장감이 좀 덜 생기고 뒤가 좀 뻔하달까? 물론 제가 제 말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7화까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 결국에는 일제를 청산하는 나머지 일제를 청산하는 좀 뻔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미스테리물을 어떻게 보면 좀 수사물로 바꿨는데 그 수사물이 평범하다 생각이 들어서 재미가 좀 떨어졌다. 그리고 전개도 좀 아쉬웠어요. 전개는 여기서 이 인물들이 있어요. 그 강력한 인물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네들을 계속 잡았다 놔주고 잡았다 놔주고 잡았다 놔주고 이거의 반복이야. 사실 이 경성 크리처 2는 제가 볼 땐 영화로서 끝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잃은 박서준과 과거에서부터 이어져던 한소희가 만나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기억이 되살아나고 결국엔 이 제약회사를 부신다. 이거는 2시간 안에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경이로운 소문을 자꾸 떠올리는 게 액션 부분들 뭐 여러 부분들도 있지만 똑같아. 잡았다 놔주고 잡았다 놔주고. 그러니까 결말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향해서 이렇게 쫙 달려나갈 수 있는 전개를 계속 돌려서 보여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7화나 소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냥 바로 쳐들어가서 죽이면 끝날 걸. 막 계속 얘는 막 그 고기를 잡았다 놔주고 잡았다 놔주고 그래서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이 들어. 어떻게 보면 얘는 빌런이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얘가 이제 얘를 이제 각성시켜주는 인물인 것 같은데 얘가 결론적으로는 그 아내의 아들이거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얘 이무생도 별로 안 좋아하고 얘를 좀 잘 따라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사실 뭐 이렇게 재밌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빨리 크리처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던가 액션성을 좀 더 강화하든가 후반부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경성 크리처 시즌2는 시즌1보다 못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벌써 아쉬워요. 벌써 아쉬워. 뭐 물론 지금 리뷰를 끝내고 바로 보러 갈 거긴 합니다만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상이 돼요. 로맨스나 더 나왔으면 좋겠네. 2를 보고 만약에 제 예상대로 가면은 더 이상 리뷰 안 하고요. 제 예상보다 빗나가면은 혹은 경성 크리처 시즌 2, 3가 나올 것 같다 싶으면은 제가 리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